자, 반갑습니다. 배돈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돈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요, 강남의 고가 아파트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를 언론 기사에서는요,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뭉칫돈이 간다. 그래요. 이게 2018년도 1월 24일 기사인데, 이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할 때는, 이처럼 강남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고, 또한 신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지방 강남시,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할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 극대화, 즉 기회가 왔을 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용으로 소형 아파트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까지 매집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방 강력시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에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소형 아파트나 또한 수도권 아파트 그리고 지방 아파트에 관심들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서울의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까지 이제 투자용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흐름이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나타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신축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부터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러한 가격 하락의 영향은 다시 강남 아파트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소형 아파트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맨 끝에 버티는 아파트들이 강남 아파트가 버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형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떨어지는 아파트들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됐죠.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들어서는요, 흔히 부동산 가격 하락기, 하락으로 접어든 듯한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하락하는 아파트를 본다면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 그리고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평수의 아파트의 하락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연령별 매매 가격 변동률 자료에 의하면요, 5년 이하 아파트는 변동률이 마이너스 0.09 떨어졌다는 얘기고, 10년 이하는 마이너스 0.03이 떨어졌고, 10년에서 15년 동안 아파트는 0%,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이하 아파트는 마이너스 0.01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20년이 초과된 아파트들은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5년 이하 아파트, 즉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락률, 즉 변동률이 더 높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면적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요, 40제곱미터 이하는 0.03 하락하였고, 60제곱미터 이하는 0.04가 하락, 또 85제곱미터 이하는 마이너스 0.03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85제곱미터 이상, 즉 30평대 이상 아파트는 매매 가격 변동률이 그다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서울 아파트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락률이 더 컸다. 그리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즉 30평대 이상 아파트들은 변동률이 아주 작은 소형 평수에 비해서 하락률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형 평수일수록 가격 하락률이 더 높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소형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먼저 더 많이 떨어지는 이유, 그러한 이유,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요, 첫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내가 1가구 1주택이라면 이러한 중과세와는 관련이 없죠. 그런데 내가 1가구 1주택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 더 산다라고 하는 순간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택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익이 다가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 사항이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오를 만큼 많이 올랐다. 맞아요.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 또한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또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른 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서울 신축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은요. 2014년 15년도에는 1,900만원, 1,800만원대였다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2,000만원대였지 않습니까? 특히 2020년에는 2,637만원에서 갑자기 2021년 12월 달에는 평당 3,294만원을 떼었다는 거예요. 2020년 4월 달에 2,637만원이 2021년 12월 달에 3,294만원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눈대중으로 봐도 20%가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즉 서울의 신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년 사이에 20%가 올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잡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영향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떨어진 이유, 부동산의 이유가 제가 보는 점에서는 좀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하니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평당 분양가, 이 평당 분양가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서울 신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이 정도로 올랐으니 거의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기쁨이지만은 평당 분양가 3,294만원에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거죠. 많이 올랐는데 분양가도 높은데 이제 분양에 대한 부담이 서서히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서울은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누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축과 소형 아파트가 하락하는 이유, 네 번째로 본다면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 이것도 크죠. 제가 코로나19 이게 터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앞으로 대형 평수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 이후에 지방에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또 그렇잖아요.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게 됨으로써 재택근무라고 되고 온라인 학교 수업 등등 따라서 이제 대형 평수의 선호가 증가된다. 방 한 칸이 더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된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이런 아파트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대형 평수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평수인 만큼 투자 수익률이 더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서울 강남 같은 경우, 또 서울 같은 경우,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대형 평수 아파트들의 인기가 여전한데 소형 평수는 인기가 떨어졌다. 따라서 신축과 소형 아파트의 가격 하락률이 더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다면 역시 이거죠. 똘똘한 집 한 채. 그래요. 집 소유를 줄이는. 맞아요. 이제 다주택의 의미가 다주택자 중과세이기 때문에 집을 줄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와 소형 평수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은 재건축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